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양산을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김두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창원 성산구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4.3 보선의 최대 수혜자 여영국 현 의원과의 승부가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 경남 지역 총선 준비 움직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 유진상 소장,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김두관, 홍준표, 김태호 새 전 도지사 행보에 경남권으로 이번 총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첩이라고 불릴 만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교수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제 세 분 모두 다 건물급 정치인들이니까 정치 경력만 해도 20년이 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정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전직 경남지사를 다 지내셨고 또 국회의원도 겸하셨고 또 지금 한 분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그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는 이명박 그 정부 시절 때 네. 국무총리로 지명도 받기도 했고 또 홍준표, 김두관 전 지사는 대통령 후보에까지 도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분은 또 차기 대권 후보자들 중에 네. 하나로 거론되는 그런 분들이시니까 또 실제 이제 대권 준비를 위해 가지고 이번 총선을 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이제 이목을 집중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진상 소장께서는 현재 경남권의 총선 흐름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총선 전체 틀이 경남으로 이렇게 마치 주목받고 흘러오는 그렇죠.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극적 효과가 생겨서 이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될 거라고 보고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성산에 출마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네. 사실 지난번 보궐선거 때 여영국 의원이 504표 차이로 당선이 된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야말로 신승을 거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를 하긴 했지만 네. 김해에서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창원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일지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볼 부분이고 네. 홍준표 전 지사는 양산을 이제 나오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다. 김두관 지사와의 싸움이 아니다. 네. 이런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자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밀양, 의령, 함안, 거창령을 이제 포기를 하고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는 아직 당명이 이제 바뀌었죠. 아무튼 네. 중앙당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또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양산을은 아시다시피 김두관 의원 리틀 노무현이라고 하는 김두관 전 의원 전 도지사가 차출된 지역인데 사실 이 되게 재밌는 게 두 도지사가 중간에 직을 그만둠으로써 네. 지역의 파장이 어마어마했었고 네. 그 지지자들이 또 실망과 기대감이 동시에 한 몸에 받았던 점 그리고 또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서로 극단적인 논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주목할 만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은 그러게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양산 대첩, 또 성산구 대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선 또 양산부터 좀 살펴보면 두 전 도지사 출마부터가 굉장한 이슈입니다. 우선 홍 전 지사 미리 함장 지역을 고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산을 출마를 결심한 데는 어떤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는 두 가지 명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일전에도 이제 그 CJ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네. 저희 명칭이 LG 헬로비전으로 바뀌었죠. 예, 김영우 이제 공관위원장이 당과 홍준표 그 전 대표에게 윈윈하는 네. 그러한 어떤 카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아마도 그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라도 네. 고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랬었죠.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 출마를 위해서는 나름의 이제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계속해서 서울 험지에 이제 출마를 해라고 권유를 했는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양산 카드를 역으로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한당 입장에서는
그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하는 양산을이 격전지이고 또 험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양산은 그 낙동강 일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만일에 당이 받지 않는다면 홍준표 전 그 대표는 이제 그 고향 출마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을 내놓겠죠.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이 이제 격전지이기는 하나 네. 전혀 성산이 없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 지난 총선에서 양산을 같은 경우는 이제 1.9% 차이로 네. 그 민주당의 서영수 의원이 그 당선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예. 곳입니다. 그 21대 총선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를 가늠해 보는 그런 이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홍준표 전 지사가 문재인 정권의 그 심판론을 강하게 몰아붙이면 나름 성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네. 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고향 출마를 접고 양산을로 선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김두관 전 지사는 뭐 선의의 경쟁을 하자면서 홍 전 지사와 맞대결을 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뭐 일각에선 안심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두관 전 도지사가 이제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네. 그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떤 진보 정치에 미친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진보 정치 후퇴를 가져왔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김두관 지사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네. 열렬한 지지자들마저도 그때의 실망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도민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분노에 대해서 아직 재평가가 안 된 중도층 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유권자들이 진영 보호 본능이 자극이 될 건지 네. 아니면 김두관 전 지사에게 이제 힘을 실어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양산을 지역을 살펴보면 이제 진보적 성향이 강한 곳이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는 사실 보수적 색채가 꽤 강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양산시 의회 이제 과반수 17석 중에 9석 과반을 네. 넘었고 도의원도 4석 중에 3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압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이제 되기 전, 이 전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 색채가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전 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리틀 노무현이라는 그 프레임, 노무현 네. 대통령의 연장이라는 이 프레임을 과연 그 프레임을 후퇴시킬 건지 네. 밀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한국당은 홍 전 지사의 마음을 미리 함창해서 양산을로 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민심을 공략할지가 참 관건인데 앞선 질문과 또 반대로 양산의 지역구 특성상 한국당 깃발을 꽂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 격전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참 쉽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곳이고 그 다음에 양산은 그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했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제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또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 양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30, 40대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지금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난 총선에서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뭐 좋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있고 또 김두관 전 지사가 거물급 인사지만은 홍준표 전 지사도 3년 수준을 다 겪은 초거물급 인사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후보로 네. 또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정 짓기는 좀 힘들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 또 여러 변수가 많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양산 대첩이라 불릴만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어서 이번에는 성산구 지역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창 출마를 마음먹었던 김태호 전 지사가 창원 성산구에 출마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에 불과하다 혹은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이제 고향 출마 염두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아마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지금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 고향 거창 출마에 나름 명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아직 고향에서 국회의원 그 선거에 한 번도 도전을 해본 적이 없고 또 당이 어려울 때 당의 부름을 받고 네. 김해라는 험지에 나가서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당의 부름을 받고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이주영 그다음에 뭐 박완수, 윤한홍 의원들이 모두 그 지방선거 때 후보로 거론될 때 한 발 물러섰잖아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나름의 좀 명분을 갖고 계신 분이고 네.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감만으로 그 선거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김태호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놓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네. 아마 여론조사를 해봤을 테고 그게 무소속 고향 출마냐 아니면 네. 성산 출마 등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성산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강기훈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504표 차이로 굉장히 아깝게 석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강기훈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강기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 이해가 좀 가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마찰도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그 강기훈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창원 성산에 3번은 도전했는데 이제 한 번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 또 이제 실제 이 성산은 과거에 보면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출마를 많이 꺼려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민주 진영과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여지없이 이제 보수 진영은 그 선거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네. 또 지난 보선에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그 강기훈 후보가 석패를 했기 때문에 네. 당 이 부분을 그 강가고 김태호 전 지사에게 전략 공천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파열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도 현재 한국당에서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김태호 전 도지사 그리고 강기훈 전 의원 중에 누가 공천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십니까? 굳이 이제 꼭 집어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김태호 지사 전략 공천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김태호 지사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그리고 또 거창 그 인연 외에는 창원 성산구하고 인연이 그렇게 각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창원 성산구는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동자 표와 민주당 표가 이제 진보 어떤 단일화가 되는 순간 이제 패배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네. 권영길 예전에 이제 의원이 2번, 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번, 그다음에 여영국 의원이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1번 했는데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기훈 후보가 1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진보 진영 표가 갈라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보 진영이 표가 이제 합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대치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김태호 지사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기훈 이제 후보가 지금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왔을 때 이 결집력이 약화되면 그건 이제 백전백패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고민이 깊을 텐데 네. 경선 모양새를 취해서 뭔가 이렇게 무마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또 뭐 바른미래당 이재한 후보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거의 캐스팅 보드를 쥐었기 때문에 네.
이재현 후보 역할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누가 나오든 여영국 의원은 강력한 상대를 맡게 되겠죠. 현재까지 뭐 지난 보선 승리 이후에 어떤 큰 성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 굉장히 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영국 의원만의 뭐 강력한 전략을 좀 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굉장히 좀 난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네. 보선에서 여영국 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된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그 후보 단일화를 한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치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보수 정당이 2%를 넘는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표가 이제 한국당 표를 상당히 좀 잠식을 했는데 이 504표 차이로 성패가 갈라졌는데 이때 2%라는 것은 네. 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창원 성산에서 후보를 못 낸 그 기간만 해도 20년이 넘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금 후보자를 내야만 네.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의 한 축인 민중당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벌써부터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지금 쉽지 않은 구도다. 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짚어주셨듯이 작년 4.3 보선에 출마했던 이재환 전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뭐 탈당 선언하고 현재 도내 지역 정당의 FA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재환 부대변인이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자, 말씀해주셨듯이 창원 성산구가 젊은 지역구라는 점으로 좀 봐서 이재환 의원이 어떤 당에서 좀 출마하든 영향이 있을 거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이재현 후보가 이제 어느 당인지 잘 모를 테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해서 안철수의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당원 200명과 동시에 얼마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A, 즉 프리 에이전트, 지금 무소속 상태로 지금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결국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지지층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난 보궐선거 때 3,000표 이상을 받으면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환 부대변인이 이 지역에서 어떤 종류, 이렇게 중도 보수인지 뭐 어떤 컨텐츠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데다가 이재환 부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청년층에게 인기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보 양측에도 또 친문 관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표가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나왔던 표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지난해 4.3 보선 당시에 이슈가 됐던 정말 이례적이었던 여야 보수 단일화 이번에도 있을지 이렇게 관심이 놓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쉽지는 않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래도 이제 끝까지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이 후보 단일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보수연합 세력인 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박빙의 구도를 간다면 네. 또 뭐 결국 이제 의회 정치라는 것은 수싸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면 박빙으로 간다면 이제 서로 그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네.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러나 지금 현상에 볼 때는 뭐 후보 단일화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여야 보수 단일화가 지금으로선 뭐 각자 선을 긋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양보의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단일화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걸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그 성산구 지역민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까지 아마 많은 협상과 타협이 오갈 텐데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 양산 대첩과 성산구 대첩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 유진상 소장,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두 분과 함께 현 경남 지역 총선 준비 움직임 차근차근 짚어봤는데요. 경남의 담을 넘은 경남 지역 예비 후보들의 함합형에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이 총선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5